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어느새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은 어땠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또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 박상헌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제 딱 1년 동안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이 됐습니다. 네. 성적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미흡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2월 말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전국적으로 한 500억 정도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이제 거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담 조직으로 3명에서 4명의 공무원들리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됐고요. 네. 또 그럼 우리나라의 이 광역하고 기초를 합치면 244개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2억 정도의 기부금을 유치한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걸로 봤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건지지 못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다가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금액 자체가 이제 너무 적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좀 분석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역별로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좀 편차가 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모든 시군들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홍보서부터 열심히 다들 각 공무원들이 이제 노력은 했다라고 우선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많이 노력한 지자체가 그래도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를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고, 다른 기부와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만 받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금의 30%에 해당되는 지역 특산물도 이렇게 수령을 하고, 또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행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시군의 전략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된 데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디가 좀 잘 됐습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일 유치 실적이 좋은 거는 역시 속초, 평창 속초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우리 강원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 보면 이 답례품이 좀 부실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된 내용도 좀 있는데, 그 답례품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답례품에 대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답례품과 관련된 큰 문제는 다행히 발생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답례품이 질이 안 좋다라든지, 네. 또 중간에 변질됐다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 문제고, 네. 또 답례품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11월에 홋카이도의 그 네모루시를 방문했는데, 그 네모루시 같은 경우가 2만 3천 명의 주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1788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한 지자체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계절 상품까지 포함을 해서 6천 종 이상이 답례품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그 답례품 수에 거의 비등한, 그렇게 하면서 또 2, 3위를 하는 그 확실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답례품을 맞춤형으로
답례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그런 형태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6천 개가 아니라 6천 가지의 답례품을 준비했다는 건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고 노력을 또 예. 이제 답례품과 관련해서 이제 원재료 비율이 높아야지 되는데 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좀 명확하게 걸러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2023년에 가장 많이 나갔던 거는 공희 지역 사랑 상품권 뭐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 상품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핵심 요소들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2008년에 고향 납세대 제도가 시행을 할 때 전액 공제 범위가 30만 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미흡하다고 해서 2015년에 그걸 2배로 높이면서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가 전액 공제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만 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그 자체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하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부하는 기부 환경도 기부가 하고 싶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제 크라우드 펀딩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한 고향세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도입이 돼야지 거기에서 많은 기금들을 확보를 해서 지역 소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6, 70만 원까지 100% 공제면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거의 거의 10조 원에 이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완화를 위한 지금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많은 법안들이 이제 개정 때문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 작년에 다행히도 지금 이제 1인당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인데 그걸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또 지정 기부제 제도가 이제 지금까지는 시행할 근거가 없었는데 그런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요. 또 홍보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규제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작년에 이제 그 행안위를 통과를 해서 올해는 상반기 중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지방재정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또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